예측을 할 때 네. 실크와 합치 중에 네. 고른다. 그러면 저라면 기능상 수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공간이고 충분히 내가 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또 금전적으로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원하는 부분은 실크 벽지를 저는 쓸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 있는 되게 이 시소처럼 되게 이쪽 저쪽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라면 좀 더 안전한 수분 쪽으로는 안전한 합지를 선택할 겁니다. 지인분들도 실크를 선호하시거든요. 근데 좀 민감하신 분들, 공기질에 민감하신 분들은 또 어디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어. 실크 벽지는 이 어떤 열화가 되면 공기질이 좀 나빠진다. 그리고 또 TV 프로그램에도 또 그런 게 한번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선 그건 실험 조건이 좀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 실크 벽지를 박스채로 갖다 놓고 합지 벽지를 박스채로 펼쳐놔도 유해성은 있지가 않아요. 얘가 이제 그 전 벽지를 붙이기 위한 그전 빌드업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벽체에 가벽을 세운다던가 미장을 한다던가 풀칠을 한다던가 뭐 어떤 평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빌드업 과정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벽지 이후에 생겨날 수 있는 가구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나올 확률이 높지, 벽지에선 그렇게 전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지냐 실크냐에 대한 자체의 유해성으로 민감하지 않으신 거라면 뭘 선택해도 이거는 상관이 없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때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 벽지는 다 친환경 마크가 다 찍혀 있어요. 그 검증된 시설에서의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일부의 수입 벽지들은 있어도 국내는 다행히 거의 100%일 겁니다. 다 친환경 마크가 찍혀 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다만 이제 얘네가 화재 발생 시에 유해성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친환경, 특히 벽지에서의 친환경은 더 이상 환경을 해치지 않는 제품의 친환경이냐, 아니면 진짜 우리가 지금 희망하는 이걸로 인해서 환경이 진짜 계속 좋아지는 친환경이냐라고 했을 때 전자 쪽이거든요. 네. 더 이상 좋게 해주는 좋은 식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유해 성분이 방출되지 않고 스톱된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 어떤 특정 공공시설물이라던가 아이들이 거주를 하는 유치원 같은 곳이라던가 학교라던가 특정의 용도에 따른 공공시설물들은 실크 벽지를 사용을 못해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실크 벽지를 사용하더라도 방염이라는 필징이 붙어있는 실크 벽지만 사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종이 벽지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불이 잘 나서가 아니라 불이 났었을 때 유해한 가스가 많이 배출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봤을 때 실크 벽지는 비닐 코팅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종이가 타는 거랑 비닐이 타는 거는 유해가스가 수준이 다르죠. 몇 배가 더 많다 적다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수준이 다른 문제라 인명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니까 우선은 그 실크 벽지는 사용할 수가 없고, 반대로 종이와 종이를 두 겹 혹은 세 겹을 맞대서 만드는 게 합지 벽지고, 실크 벽지는 종이 하나에 비닐 하나를 코팅하는 게 이제 실크 벽지인데, 실제 만드는 과정 중에서는 합지 벽지는 수성 본드가 됐던 어떤 수성 접착제가 들어간다고요. 건조되는 과정, 본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이지 못하죠. 비닐 벽지는 오히려 접착제 없이 어떤 열 가소성 수지로 이렇게 딱 접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는 되게 친환경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벽지를 선택할 때까지는 분명히 실크 벽지가 친환경이고 합지가 반친환경적인 상황이 됐는데, 만일에 이걸 폐기를 할 때 치면 개인한테는 문제가 없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실크 벽지는 적이 되는 거죠. 폐기를 할 때 이미 비닐과 혼합물이기 때문에 분리도 어렵고, 그래서 좀 더 큰 틀에서 봤을 땐 실크 벽지의 기능으로만 꼭 필히 커버해야 될 부분이 아니시라면 합지 벽지도 인쇄 능력이 좋고 디자인이 다양하니 지구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합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물론 안 써봤어요. 다만
이제 그 천연 벽지 특성상 합지나 실크 벽지처럼 야들야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크 벽지나 합지도 풀 먹이기 전까지는 걔네도 빳빳하거든요. 근데 이 천연 벽지는 풀을 먹여도 빳빳해요. 전문 도배사라 하더라도 천연 벽지는 다루기가 쉽지 않은 벽지라 접착이 어렵고 아까 얘기했던 실크 벽지에 매접되는 요 맞댐과 겹쳐지는 요 오버랩되는 요런 기법에 따라서 이 부분이 때가 타거나 접착이 잘 안 돼서 시공 후에 떨어질 확률이 커요. 그럼 만일에 집에 아이를 위해서 천연 벽지를 시공을 했는데 한 2주 지나고 났더니 이 연결 부위들이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면 도배사 분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다시 해달라고 하시게 되겠죠. 예. 그러려면 접착제를 강력한 걸 써야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벽지 자체는 굉장히 천연이었는데 접착제를 벽지 수준에 맞지 않는 천연적이지 않은 접착제를 사용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물론 시공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 벽지를 선택하셨다면 실제 천연 벽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접착제의 수준도 잘 선택을 하시고 시공을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시공자분한테 그걸 충분히 요청을 하셔서 그런 결과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천연 벽지 선택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해서 결과물을 받아내는 그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벽지 덧방을 하는 이유가 자취해보셨다고 주인분이 덧방해 주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예. 주인분은 왜 덧방을 하셨을까요? 빠르니까. 철거를 안 하고 빠르다는 건 시공비가 적게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벽지 덧방이 됐건 마루에 덧방이 됐건 우리가 흔히 타일 덧방 욕실에 타일이 덧방이 됐건 이 덧방을 한다는 건 철거 과정이 빠진다는 거거든요. 폐기물 그리고 철거 시공 그리고 어떤 평탄화 작업 이런 것들이 다 빠진 거기 때문에 벽지도 덧방이 가능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만 덧방을 해도 되는 벽지가 있고 덧방을 하면 안 되는 벽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실크가 관건이에요. 내가 도배할 벽지가 현재 실크 벽지면으로 돼 있다면 거긴 도배가 되지가 않아요. 그게 실크가 됐건 합지가 되었건 비닐 위에 이렇게 부착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실크 벽지는 비닐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합지가 돼 있다면 합지를 해도 되고 실크를 해도 되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실크 벽지는 평탄화가 작업을 해야 될 그 밑작업이 조금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합지 위에 실크 작업은 가능하고요. 실크 위에 합지 작업은 불가합니다. 합지 위에 합지를 하더라도 또 불가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되게 진한 배색으로 문양이 있는 합지 위에 지금 내가 새로 선택한 벽지가 좀 밝은 색의 벽지, 흰색의 벽지라서 도배를 하고 나면 뒷 배색이 번져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합지 대 합지라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